상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상담을 한다면 이 위에 보시면은 상전, 본문 이런 거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앞에서 기다리시니까. 빠르게 어디로 가느냐? 예, 맨 먼저 협자와 불협자를 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순서상 하라기술을 이제 보고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내 거를 볼 때에도 이렇게 알맹이를 먼저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협자와 불협자 글귀, 특히 선천의 이 협자와 불협자의 글귀를 먼저 읽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협자를 읽고 협자는 저게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한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 한글 음을 달아놓은 게 나오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협자에서 이제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협자는 생하고 생하고 생자가 나오죠. 생하고 자, 날생자는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뭐 살면서 살아서는 뭐 삶은 뭐 태어남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날생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뭐 죽을 뻔한 고비를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글자가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태어나자마자 집이 굉장히 힘들었거나 또는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는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자가 나오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집이 먹고 사는데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떤 걱정이 없을 수준만큼 살만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맥을 보고 또 우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보시면 생하고 어지러운 세간에서 더럽게 되지 않고 어지러운 세간에서 어떤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또는 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이 사람이 한 시기를 보낼 것이다. 더럽게 되지 않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럽다는 단어가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동조를 해요. 뭔가 좋지 않은 어떤 거에 동조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렇게 쭉 가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거처하고 거처하고 처한다, 거처한다 이 말이 나오면은 어떤 부동산의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사는 집, 보금자리 이런 것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정이 이제는 된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또는 이 사람이 뭐 학창 시절을 본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대운에서 나와가지고 학창 시절을 본다면 괜찮은 학교나 또는 이제는 다닐만한 학교에 이 사람이 어떤 자기 기준에서 다닐만한 학교에 합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읽어볼 수 있어요. 거처한다. 거처하고 또 추한 세간에서 달아나게 되지 않는다. 한 시기 동안 이 더러움에 세상이 어지러워서 더러움에 휩싸이고 또 어떤 달아나게 되는 근데 결국에는 달아나게 되지 않는다. 용감하게 맞서 함께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솟아오름이 분명하고 솟아오름이 분명하고 그러면 한 시기 동안 갑작스럽게 엄청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권세를 갖게 된다.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11번. 그럼 협자의 11번입니다. 저희가 숫자를 다 붙여놨어요. 원래는 복사해서 찾기 하시면 바로 11번으로 뚝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례대로 해보려고. 그래서 11번 딱 보시면 있죠. 정연. 여러 사람 중에서 높은 실력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여기 보시면 정자가 뭐예요? 빼어나다. 특출나다. 솟아오르다. 달려가다. 이탈하다. 쭉 근데 보면 뽑아내다. 빠져나오다. 선동을 하다. 그럼 협자로 다시 가보는 거죠. 솟아오르는. 이거를 굳이 높을 고자를 쓰지 않고 솟아오른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 한자의 뜻에 그런 이탈하다 뜻도 있고 또는 사람들을 앞에서 이끈다, 무리를 이끌어 선동한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솟아오르게 된 계기, 솟아올라서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한다. 본래 있던 곳에서 이탈한다. 추한 세간에
달아나게 되지 않는다. 추한세간에서 달아나지 않지만 거기에서 이탈할 것 같구나. 아, 그렇게 해서 이 솟아오른 출세가 분명하고, 분명하고 스스로 뽑혀서, 스스로 뽑는다.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뽑아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뽑히진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스스로 뽑는다. 내가 나 자신을 이 사람들 앞에 내세운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리더로 내세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어떤 부와 권세 또는 세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중도를 줬고, 중도로 하고, 바르다. 중도를 줬고. 녹봉을 먹는 지효자. 자, 녹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 록이라는 말에 16번입니다. 협자의 16번. 자, 또 가볼게요. 협자의 16번 보시면, 식록. 관리들에게 봉급으로 지급하는 돈이나 곡식, 필요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기술을 보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그룹이나 이 집단에 들어가서 봉급, 월급을 받을 사람인지를 이제 뭘로 구분하느냐? 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할 팔자는 아니에요. 자영업을 할 팔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서 이 녹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어떤 언급이 있을 때에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 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은 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보세요. 솟아오름이 분명한데, 녹을 먹는다. 이렇게 돼서 뭐예요? 이미 있는 기존의 어떤 무리나 집단의 앞에서 내가 솟아오르고, 또 거기서 뭐요? 스스로 나를 뽑아 올린다. 네, 그래서 지위가 있는 곳에 거처한다. 네. 그래 보시면 부유하고 귀하다고. 귀하단 말이 나오네요. 지위가 상당한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례복 사효. 네. 험한 일을 겪지만, 문맥으로 보면 험한 일을 겪지만 결국에는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된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다. 맑고,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하락기술을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오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표자, 표해진다. 네. 자, 협자의 21번 한자네요. 자, 또, 제가 다 해놨습니다. 21번으로 가죠. 자, 표할 표. 네. 해보시면 뭐예요? 목표, 표한 표시, 기록되다. 네. 좀 끝. 처음 높은 가지 편말 기둥 드러내다. 북두칠성의 7번째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표시가 되어서 기록이 된다. 이거 이 사람. 그럼 뭐예요? 언뜻 읽었을 때 뭐예요? 문맥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지만 갑자기 솟아올라. 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솟아올라. 사람들 앞에 서서 무리를 이끌어 솟아올라. 스스로 뽑혀. 나를 스스로 내세워서 그럼으로써 녹봉을 먹는, 이미 있는 무리 위에 선다. 네, 그래서 뭐예요? 그냥 지위에 거처한다고만 했으면은 적당한 어떤 수준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귀자가 나왔어요. 옛날로 치면 귀주옥이 되는 거죠.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지금 단어가 나왔습니다. 표자. 이게 뭐예요? 후대까지 알려질 정도로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표할 표는 후세에 전해지는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로 대단히 좋은 글자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내가 여기서 지례복 사효인데 내가 협자다. 그러면 나는 이 어떤 후대까지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역사에 또는 어떤 책이나 또는 어떤 곳에 기록이 돼. 표시가 되는 거죠. 또는 내 이름을 본다는 길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런 대단한 사람의 이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고 뭐예요? 귀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락에서 본문을 내가 생년월 시간을 넣었을 때에 내가 먼저 협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불협자를 또 읽어보는 거죠. 나그네로 다니게 되거나 병졸과 군사가 되거나 고독하고 홀몸이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중협자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완벽한 협자가 아니면, 중협이 아니면,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중협이 아니고 경협이라면 아마도 사생활은 불협자를 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분은 그 군인 출신이셨어요. 신기하게도. 네, 네. 그리고 한 시기 동안 되게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남자분인데 자기 배우자를 이제 먼저 좀 안 좋은 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네. 놀랍게도 여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협자도 이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나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가 예를 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 협자와 불협자를 먼저 이렇게 읽고, 네. 그 다음에 이 세운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로 보충적으로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원문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원문에는 이게 이제 시라 그랬죠. 이게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써있지만 여기에는 그 많은 어떤 우리가 읽어서 그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항상 숨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쭉 읽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거대한 자라가 따름을 손에 넣는다. 거대한 자라. 자, 우리가 하라기수에서 상징으로 나오는 것 중에 자라는 우리가 벼슬이라고 했어요. 벼슬과 출세. 네. 근데 거기 보면 거대한 자라다, 큰 자라다 이거죠. 네. 그 원문의 27번으로 또 가보는 거죠. 네, 다 해놨습니다. 네. 원문의 27번. 자, 거대한. 네. 거대한 자라를 만난다. 따름을 손에 넣는다. 거대한 자라 뭐요? 거대한 자라는 되게 그 어떤 그 벼슬아치 출세 이런 거 말하는데 거대한 자라다 그러면 되게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과 출세한 사람들이 뭐요? 나를 따른다. 그들을 내 손에 넣는다. 나의 수족으로 부린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네요. 그래서 이 지례복 사요에서 협자를 누군가가 얻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로 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또는 큰 부를 가진 사람들도 내가 수족처럼 부리게 되는 그들이 따르는 수준의 사람, 세상의 이름이 표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라기수의 이 어떤 선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따라가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리를 할 때 이 한자 하나하나를 다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하라기수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읽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 하라기수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네.